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제가 지금 북경 오한 지역의 한낮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사람이라고는 거의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일터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가끔 차 한두 대가 지나가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지금은 북경 1호선 지하철 퇴근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안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장사입니까? 아침 8시에 문을 열었는데 지금까지 손님은커녕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북경 공항이 텅 비어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바람 속에 걸어가 보면 북경의 대로에는 사람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화 속 장면이 아니라 지금 이 도시의 실제 리듬입니다. 낮에 골목에는 여전히 문 앞에 앉아 햇볕을 쬐는 노인과 느릿하게 지나가는 전동차가 있어 삶의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희미한 가로등 불빛과 벽돌 담 사이를 메아리치며 울려 퍼지는 발걸음 소리뿐 마치 사람이 다른 시공간으로 들어선 듯한 묘한 고요가 도시를 감쌉니다. 중국 경제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수도 북경의 거리 풍경도 한층 더 썰렁해졌습니다. 최근 한 네티즌이 왕부 정대가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유했는데요. 화면 속은 거의 인파로 붐비던 보행로가 이제는 텅 비어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동안시장과 백화점 역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한산하기 짝이 없었고 한때의 번화한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때 북경 왕부정 보행관은 이 도시를 상징하는 가장 번화한 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인파로 가득 차고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주민이든 외지 관광객이든 누구나 이곳에서 수도의 리듬과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부터 전통의 간식 노점에 이르기까지 왕부정은 오랫동안 도시 생활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왕부정 거리를 걸어보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드문드문한 행인들과 텅 빈 상점들 뿐입니다. 한때는 줄을 서서 기다리던 식당 앞도 지금은 썰렁하게 비어 있습니다. 상점 안에서는 배경 음악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을 뿐 그 공허한 메아리가 오히려 대비를 더 크게 느끼게 합니다. 이 같은 변화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저는 33살, 미혼으로 북경에서 일하러 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 10년을 일했지만 지금은 실직한 지 79일, 아직도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셀프 미디어에 전념해야 할까요? 아니면 구직 활동을 하면서 부업을 병행해야 할까요? 솔직히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구직 기간 동안 수백 통의 이력서를 냈지만 받은 면접 초청은 고작 3건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내가 지원서를 충분히 내지 않아서 면접 기회를 얻지 못한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지원 횟수가 아니라 바로 제 나이 때문이라는 것을요. 이 블로그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이력서를 내도 아무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이미 나이 자체가 채용의 문턱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지도 않습니다. 구인 앱에서 저에게 추천하는 일자리라고 해봐야 보험 영업, 1인 방송 부업 혹은 디디 대리운전뿐입니다. 때로는 정말 혼란스럽고 억울합니다. 우리 나이대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정말로 35세 전후가 되면 대기업에 들어갈 자격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자격도 없는 것입니까? 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제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련되어 보입니까? 아니면 조금 촌스러워 보입니까? 이곳은 바로 북경 동이완의 유명한 은하 소호입니다. 소호 내부에 들어와 보니 꽤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호는 실외 공간과 실내 공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밖에서 보기에도 장사가 매우 부진해 보였고 사람들의 발길도 거의 없었으며 입점한 상인들조차 드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실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보십시오. 이곳이 쇼핑몰입니다. 쇼핑몰 안에는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황당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좋은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임대 광고가 4-5장이나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세입자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뜻이겠죠. 이쪽으로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인적이 끊겨 극도로 쓸쓸한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한때 삼리두는 중국 도시 패션의 대명사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들이 즐비하고 술집들은 불빛으로 가득했지요. 그러나 지금의 삼리두는 마치 음소거 버튼을 누른 듯 고요하기만 합니다. 인파는 드물고 상점들은 문을 닫았으며 주말 밤조차도 예전의 북적임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활기는 사라지고 텅 빈 거리와 차가운 쇼윈도만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옷은 현의 농산물 시장이 삼리둔보다 사람이 더 많다라고 비꼬기도 합니다. 이 블로그는 친구와 삼리둔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예전과 비교해 이 지역 전체가 많이 쇠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근처를 한 바퀴 둘러봤는데요. 다행히도 북소가 독일 대사관 옆에 있는 이 카페는 아직 문을 열고 있네요. 이곳에는 참 많은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면 늘 친구들과 삼리둔 북속에서 만나곤 했습니다. 가을이면 노랗게 물든 은행잎을, 또 4월이면 초록빛 세잎을 바라보곤 했지요. 하지만 이렇게 꿋꿋이 버티고 있는 가게들은 많지 않습니다. 삼리둔에서 자주 찾던 곳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간판을 바꾸거나 아예 사라져 버렸거든요. 2025년 8월 31일, 저는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원만 2,700명이나 되는 대기업이라 처음에는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입사한 지 고작 10개월 만에 이렇게 해고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연간 600억 위안의 수익을 내는 회사인데도 직원들을 해고하다니요. 저는 이 회사에서 오래 다니며 은퇴까지 일할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정말 너무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블로그는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 출근 날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동차를 타고 퇴근을 마치면 내일은 곧바로 전동차를 반납할 예정입니다. 며칠 뒤 그녀는 항주로 돌아가 다시 집을 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며 삶을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북경 순이국제공항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실직이나 자발적 퇴사가 오히려 좋은 일일 수도 있다는 걸요. 저는 32살이고 북경에서 10년을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해고된 지 44일째 되는 날이에요. 처음에는 직장을 잃으면 완전히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제 얼굴빛은 점점 좋아졌고 불안이나 우울도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회사에 다니지 않는 게 더 낫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혹시 당신도 실직 상황에 놓였다면 이 시간을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써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예전에 저는 안정만을 쫓았지만 사실 가장 불안정한 건 남 밑에서 일하는 삶이었습니다. 결국 해고는 언젠가 겪게 될 일이니까요. 블로그는 실직 기간 동안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은 업계에서 계속 깊이 파고들 것인지, 아니면 일찍 업종을 전환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올해 2월 그녀는 과감히 1인 방송의 길에 뛰어들었습니다. 비록 아직 수입은 없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고 이미 새로운 목표를 찾았으니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해고되지 않았다면 그녀는 여전히 지친 몸을 이끌고 매일 왕복 3시간의 출퇴근을 하며 살아갔을 것이고 이런 고민조차 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또 만약 당신이 지금 실직을 겪고 있다면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바꾸어 보십시오. 어쩌면 새로운 방식의 삶이 더 멋진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83년생, 올해 41살입니다. 북경에서 혼자 산 지도 어느덧 20년이 되었지만 집도 없고 차도 없으며 아직도 혼자예요. 벌써 7개월 넘게 실직 상태이고 이제 9월이 다가오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서 올해도 그냥 이렇게 멍하니 지나가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에 여전히 새방에 머물며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41살이 되고 나서야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동갑내기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아쉬움을 안고 살아가더군요. 어떤 사람은 이혼을 했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두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온종일 여행하며 즐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출세했고 또 누군가는 저처럼 실직 상태로 집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블로그는
하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지 않습니다. 사랑을 얻은 사람이 돈을 얻는 것은 아니고 돈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행복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건강을 가지는 것도 아니며 건강을 가진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정성껏 인생을 설계해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100년이 지난 후 우리는 모두 한 줌의 흙일 뿐이니 굳이 모든 일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나그네 일 뿐, 모든 것은 그저 인연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흘러 눈 깜짝할 사이에 늙어버리니 부디 지금 곁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라고 전했습니다. 이 블로그는 현재 36살로 북경에 집이 있고 저축 30만 위안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된 뒤 다시 일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스스로 조기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 사실 돈을 쓸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요. 예전에는 소처럼 말처럼 일하면서도 돈은 많이 못 벌고 오히려 더 많이 써버렸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출근해야 하다 보니 옷도 많이 사게 되고 출근할 때는 소비 욕구도 더 강했어요. 매일 이렇게 지쳐 있는데 스스로라도 좀 위로해줘야지 하는 마음에 갖고 싶은 건 바로 사고 먹고 싶은 건 바로 사 먹었습니다. 그렇게 보복 소비라는 것도 겪었죠. 결국 살은 찌고 돈은 줄었지만 정작 행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블로그는 집에서 일을 그만둔 뒤로는 매일 직접 요리를 해먹습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건강에도 좋고 게다가 저렴하지요. 예전에는 회사에 다니며 매일 배달 음식을 시키고 밀크티를 마셨는데 돈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 지금은 일을 하지 않으니 쓸 돈이 없어졌습니다. 매일 욕심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밥은 직접 해먹고 외출할 기회가 줄어드니 옷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아 화장품을 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지금의 생활은 아주 담백하고 단순하지만 저는 이런 삶이 아주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전혀 없는데 그럼 결국 앉아서 가진 돈만 까먹는 거 아니냐, 30만 위안으로 얼마나 버티겠느냐, 관리비, 난방비,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 요금 다 돈 아닌가? 한 달에 3천 위안만 써도 1년에 3만 6천 위안이 드는데 10년 뒤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려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어제 저는 북경에서 다니던 세 번째 직장을 다음 일자리 준비 없이 사직했습니다. 별다른 계획 없이 그만두긴 했지만 지난 2년 동안 경험했던 세 곳의 직장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각 회사마다 다 나름의 특징이 있었고 저에게는 흥미로운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다닌 회사는 국유기업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전형적인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유기업은 복리후생이 비교적 괜찮고 업무 압박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신입사원에게는 사회생활을 배우고 업무가 어떤 것인지 경험하기에 적합한 환경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강도가 매우 높은 회사에 들어가면 돈은 많이 벌 수는 있겠지만 지나친 압박으로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북경을 떠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블로그는 두 번째 직장은 한 유명 학습 교재 회사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제 일이 마치 생산 라인 위의 하나의 부품 같아서 제 손에 맡겨진 일만 잘하면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직장도 결국 3개월 만에 잘리고 말았죠. 부서에 예산이 없다면서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였고 우리 팀 인원의 3분의 2가 해고당했습니다. 저도 그때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세 번째 직장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세 번째로 간 곳은 작은 회사였는데 급여도 올랐고 집과도 가까워서 나름 괜찮았습니다. 작은 회사라서 오히려 팀 전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더 잘 알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죠. 하지만 결국 저는 스스로 그만두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성과를 내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블로그는 위챗 공식 계정 편극 대실화는 북경은 지금처럼 침체된 적이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북경 전체 도시가 극도로 폐쇄적이고 냉랭하며 생기가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직설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글은 과거를 회상하며 한때 천안문 광장에는 울타리가 없어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주변 건물을 촬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전면 봉쇄된 상황이라고 단식했습니다. 삼리두는 한때 북경, 나아가 전국의 패션을 선도하는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각종 레스토랑과 모임, 술자리가 즐비했고 연예인과 촬영팀, 미남, 미녀들이 오가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적이 눈에 띄게 줄어들며
한산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한 글에서는 북경의 외국인 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인과 흑인 모두 예전처럼 자주 보이지 않으며 량마교는 마치 외국 조개지 같아서 매일 외국인들이 량마하 강가를 달리며 파리의 세너 강변을 연상케 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런 모습이 사라졌다라고 묘사했습니다. 밤이 되면 북경의 거리는 더욱 텅 비어 있습니다. 노점상도 거리 예술가도 사진작가도 노래 부르는 이들도 없어 도시 전체가 마치 침묵 속에 잠긴 듯합니다. 북경은 한때 강력한 경제적 버팀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해정의 인터넷 과학기술 산업이 침체에 빠졌고 시성의 금융업은 강한 규제 속에서 거의 멈춰섰습니다. 교육산업은 직격탄을 맞아 가장 참혹한 분야로 불리고 있습니다. 조양구에 모였던 영화, 음악, 예술, 미디어 산업도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조양에서 활발하던 외국 기업들 상황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관광업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지금 북경을 찾는 관광객 수는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해외 X 플랫폼에서 북경 쇠락이라는 글이 화제가 되자 많은 네티즌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저는 10월 말에 북경을 다녀왔는데 쇠락한 모습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장안과 수수이제 맞은편 영안리 중가에 10여 년간 살았는데 이번에 일부러 그곳을 다시 찾아가 보니 거리에 사람이 전혀 없더군요. 20년 넘게 운영되던 보객용 슈퍼, 쌀집, 과일가게, 미용실, 채소 가판대, 향하 육병 가게까지 모두 문을 닫았고 한때 번화했던 이가성의 왕부정 동방 신천지도 이제는 잡화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작년에 중국 출장으로 세 도시 심천, 상해, 북경을 방문했습니다. 모두 팬데믹 이전보다는 못했지만 그 중에서는 북경이 가장 나았고 상해는 생각보다 훨씬 쇠락했으며 심천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북경과 상해의 국제공항은 너무 처참했어요. 많은 상점과 면세점이 문을 닫았고 심지어 귀빈 라운지도 하나만 열려 있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북경 시민 용용씨는 해외 언론에 예전에 북경은 차와 사람이 넘쳐났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적막합니다. 거리에 보이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상점은 문을 닫았고 음식점도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5, 6년 전만 해도 천안문 광장과 장안가 그 주변 정류장들은 늘 사람들로 붐벼서 버스에 타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마치 저 혼자만 정류장에 있는 것 같고 몇 개의 연속 정류장에도 사람을 전혀 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출퇴근 시간인데도 사람이 없으니 그 분위기는 정말 살벌하고 황량한 느낌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